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자산운용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를 총괄하고 있는 멀티에셋 운용센터의 김성훈 센터장입니다. 첫 번째 순서인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을 제가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매크로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흐름이 계속되면서 경기 및 물가 상방 압력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원자재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서 물가 지표가 다시 반등하였고,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불안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시점 역시 계속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는 미국 고용 및 물가 지표 둔화 조짐이 나타나며 미국과 여타 지역 간의 경기차가 좁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4, 5월을 고점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플레이션 우려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준은 6월 FOMC에서 점도표를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조정하였으나 고용 및 물가 둔화로 인해 시장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은 경기 부진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ECB가 6월 회의에서 역내 물가 및 경기 둔화를 바탕으로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중국은 정부의 연이은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지표 부진이 연장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 채권, 외환과 원자재 등 자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상반기 글로벌 주식시장은 AI 및 반도체 관련 업종의 강한 이익 증가를 바탕으로 대부분 강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연초 이후 로컬 통화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이 플러스 15.3%, 닥스가 플러스 8.9%, 일본의 타픽스가 플러스 20.1%를 상승하며 선진국 증시가 한국, 중국 등 주요 신흥국 증시 수익률을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견고한 경기 모멘텀과 기업 이익을 기반으로 한 미국 증시와 기록적인 엔저의 수출주 상승에 힘입어 일본 증시가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흥국 내에서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총성 기대감으로 인도 증시가 좋은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긍정적 실적과 AI 관련 수요 증대 기대감으로 IT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작년에 이어 미국 주식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M7을 중심으로 성장주 랠리가 이어졌고, 부동산 및 방어 업종은 부진한 성과가 지속되었습니다. 4월 말에 일시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및 소수 종목 쏠림에 대한 경계감에 따라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긴 하였으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AI 관련 긍정적 전망이 확산되며 빅테크 및 반도체 업종이 증시 랠리를 다시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입니다. 상반기 미국 금리는 4월까지 기대보다 견조한 경기 지표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줄어들며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며 금리 고점을 확인하였고, 이후에 금리 상승분이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기는 견조했던 반면에 한국은 내수 부진으로 인해 금리 상승폭이 제한되었으며, 인플레이션 또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급격히 확대되었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고, 중국의 경기 부진, ECB 금리 인하와 유로존 정치 불안, 그리고 엔저 지속 등이 맞물리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외국인이 주식 순매수로 돌아섰으나 아시아 통화 약세, 그리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 급증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입니다. 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뉴스에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연장하고 견조한 미국의 원유 수요가 맞물리며 WTI 가격은 상반기 중 배럴당 80달러 위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산업금속은 연초부터 구리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랠리를 보였으며 5월 이후에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로 인해서 상반기 중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입니다. 먼저 글로벌 매크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경기와 물가가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미국의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미국의 경기 하방 압력을 줄여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경우 경기 둔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정책 효과와 순환적 경기 흐름에서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관세 정책이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첨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 치열한 경쟁 및 산업 정책 강화가 맞물리면서 탈세계화가 가속될 수 있는 점 또한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자산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랠리로 인해 가격 부담과 미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는 상반기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익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전히 실적 모멘텀에서 타 지역 대비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하락은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일 수 있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서 하반기 정부 지출을 위한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재무부의 바이백과 연준의 QT 감속을 통한 유동성 공조는 하반기 미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월에 미국 대선이 진행되는 만큼 하반기 중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기술 업종을 코어 전력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AI 수요에 따른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의 이익 성장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략적 중요도가 아주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빅테크 및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후보별 공약에 따른 정치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빅테크 및 반도체 업종의 경우 가격 부담 및 종목 쏠림에 대한 부담으로 추가 조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입니다. 하반기 채권 시장의 경우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와 미국 대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 6월 지표를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것에 대한 추세가 확인된다면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기지표 방향성과 금리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불확실성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경제지표 방향성을 따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채권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금리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및 물가 둔화가 예상되는 점은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내 여건 역시 견조한 수출과 맞물려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하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원달러 환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달러화 강세가 재개될 수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될 경우에 위안화가 약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도 약세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시장 전망입니다. 유가는 10월부터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수요 둔화가 맞물릴 경우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철금속은 구리를 중심으로 타이트한 공급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전력 수요 확대와 구조적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힘입어 투자 수요가 유입되어 오름세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